자, 지금 시간이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오후 3시 58분입니다. 장 끝났고요. 자, 0.47% 내려서 437.90. 월봉은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하단선이 미친 듯이 올라와요. 네, 다음 달부터 하단선이 미친 듯이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월봉은 보시다시피 지금이 매수가보다 낮아요. 매도가는 어디냐? 457 정도 있습니다. 457.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봉 거래량을 봐야죠. 거래량이 어디 있나? 와, 거래량이 맨 위에 있네요. 예?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그 얘기는 볼벤 20 상단선이 막힌다는 얘기인데, 예? 볼벤 20 상단선이 막힌다는 얘기인데, 볼벤 20 상단선이 밑에 있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로 보면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돈을 보면 올라가는 게 맞죠. 자,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보시고, 자, 이 주봉이 고가를 넘고 저가를 지키는 양봉입니다. 양봉. 그래서 내일 결과를 보세요. 월봉은 양봉으로 끝났어요. 월봉은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상방이 진행 중이에요. 상방이 진행 중이고, 주봉은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음봉으로 돌아설 수 있느냐? 음봉으로 돌아서면 하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지금처럼 양봉을 유지하면 계속 상방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보시다시피 안 죽었어요. 추세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락해서 안 끝나면 아직 상승세가 멈춘 건 아니죠. 일봉은 박스. 일봉은 박스예요. 저가를 지킬 생각도 없어요. 저가 지킬 생각은 없는데, 저가를 지킬 생각은 없는데, 이게 지금 상단선이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일단 주봉 종가를 보셔야 돼요. 주봉 종가.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저가를 지킬 생각이 좀 있어요. 코스피 200 지수는 저가를 지킬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미국 증시가 만약에 이제 오른다.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걸 반영해서 오늘 저가를 지킨다? 그러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주봉 아직 안 죽었습니다. 주봉 안 죽었어요. 다만 일봉을 보면 내일 음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이게 지금 끝난 걸 보세요. 끝난 걸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단선 위치가 한 459 정도 됩니다. 459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계속 매수로 덤비면 459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는 거죠. 449가 아니라 459야. 459 여기요. 지금 현재는 459 정도까지. 그리고 과열이 여기에요. 과열.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 그 다음에 여기가 볼벤이에요. 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거래량 줄였습니다. 거래량 줄였어요. 여기도 줄었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횡보하면서 해놓은 게 뭐다? 거래량 줄인 거예요.
자, 이제 골치 아파요. 왜? 바로 위가 과열인데 바로 밑이 하단선이야. 예. 근데 볼배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선을 누를 수 있을까? 누를 수 있을까요? 예, 누르려면 개인이 사야죠. 그러니까 개인 매수세가 나와야 하단선을 누를 수 있는데, 개인이 지금처럼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넘기면 하단선을 타고 오르겠죠. 지금 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봉이 이주봉이에요. 이주봉 보시면, 예, 과열인데 하단선이 딱 맞고 있어요. 하단선이 딱 맞고 있는데, 그 하단선 아래로만 내려가면 개인 매도가 쏟아져 나와요. 예? 개인 매도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내려가는 거예요. 하단선을 누르려면 개인이 매수해야 되는데, 하단선을 누르려고 하면 개인에게 계속 외국인이 매도만 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차트를 보고 있는데 왜 수급을 보냐고. 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예? 왜 수급을 보냐고. 지금 차트 구조로는 올라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올라가기에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올라가는 방법은 개인한테 매도를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 현물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의도적으로 현물 매도를 넘겨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도 개인은 매도잖아요. 네? 보통 지수가 내리면 개인한테 매수를 주지 매도를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봉 보시면 지수가 내리는데도 개인한테 계속 매도를 주는 거예요. 그 매도를 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네. 똑같은 구조예요. 과열을 뚫고 가고 싶으면 개인 매도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과열을 뚫기 싫어. 그럼 개인 매수를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개인한테 매수를 주면 여기를 지금 고점 정도 뚫으면 다행. 지금 고점 정도 뚫으면 다행인 거예요. 개인이 매수를 하면. 근데 개인이 매도를 하면 지금 종가 아래로 내려가기 힘든 거죠. 네? 지금 월봉 종가 아래로 내려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개인이 매도하면. 개인이 매수하면 지금 고가 이상으로 넘어가기 힘들고, 개인이 매도하면 지금 종가 아래로 내려가기 힘든 거죠. 그러면 굉장히 얍삽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한테 매수를 주면서 밑으로 쭉 빼다가 개인한테 다시 매도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시가까지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맞고 떨어지려면 459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459. 459 정도. 근데 449가 지금 전고점, 최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점 대비 10%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월봉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차트를 많이 봤어요. 이런 차트를 많이 봤는데, 보통 이런 차트가 있으면 내려요. 내려서 볼펜까지 간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볼펜까지 가. 볼펜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죽든지 아니면 끌어올리든지 하는 방식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빼서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요만큼 했다가 이렇게 쳐 올리고 이게 볼펜이 와서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다 돈으로 하는 거죠. 네? 이건 돈으로 하는 거지 다른 걸로는 못해요. 왜? 내려가는 걸 틀어막는 건 돈이에요. 돈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 자체를 다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월봉에는 하단선이 올라오고 볼펜은 해결하지 않았어요. 볼펜은 전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는, 이 구조는 예전에 주봉이 했던 그 행동 그대로, 이주봉이 했던 그 행동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봉을 공중에 계속 띄우는 거예요. 자, 봉을 공중에 띄워서 마감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은 해석을 못하죠. 예? 저 같은 유형의 사람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봉을 그리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걸 잘 이용해서 거래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움직이면 해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다 보여드렸고, 분기봉은 어차피 볼벤 20 상단선 넘었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든 주저앉든 이제 여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고가가 444까지 갔어요. 아마 코스피 지수 따지면 3300까지 갔을 것 같은데, 그죠? 3288, 거의 3300 근처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3316이죠? 고가가 3316이기 때문에 여길 가느냐 마느냐. 3316을 가면 449도 가겠죠. 자, 볼벤이 있었나? 볼벤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월봉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는 그나마 적정하게 끝난 거예요. 여기는 볼펜을 찍었잖아요. 어쨌든 볼펜을 찍었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과열과 하단선의 위치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매수하면 과열에서 막힐 거고, 매도하면 하단선이 막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길이 존재해요. 자, 내일 음봉이냐 양봉이냐 이것만 보시면 되고, 딱 오늘 하단선까지 왔어요. 저가 지키면 사시고요. 저가 깨지면 쉬시고. 고버스도 저가 지키면 사시고. 근데 아직은 단타죠. 아직은 단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단타밖에 안 됩니다. 왜? 아직 봉이 안 돌았어요. 이게 아직도 안 돌았죠. 이게 양봉으로 쫙 올려야 이게 봉이 돌지, 안 돌아요. 아직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할 얘기 없어요. 그리고 얘는 진짜 그냥 그대로 끝냈어요. 이렇게 공중에 떠서, 붕 떠서 그냥 마감했어요. 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1210원도 보여요. 이렇게 끝난 봉이 있나? 볼벤을 벗어나서 끝난 봉? 와. 이게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이런 봉이 있나요? 그건 몇 년간 없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자, 코로나 때 볼까요? 코로나 때 있었나? 코로나 때 하나 있어요. 하나. 한 개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 개.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뭐 대놓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윗공간이 뭐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올라가는 걸 다 틀어막는 거죠. 이 정도로 마감한 봉은 없어요. 제 기억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마감한 봉은 못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감을 하니까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런 게 현실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는데 뭐 제가 아무리 떠들면 뭐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고버스의 월봉인데, 네, 고버스의 월봉이거든요. 쭉 이렇게 확대해서, 네. 이 봉 하나잖아요. 이 봉 하나. 이 봉 하나예요. 지금까지 본 봉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 지금까지 볼벤을 벗어나서 끝난 봉. 보세요.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 유일무이해요. 지금까지 고버스가 만들어진 이후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지금 두 번째죠. 근데 이런 봉을 그리니까 이런 봉을 그리기도 어려운데 하필 이런 시점에 이런 봉을 그리고 있어서, 예. 자, 그럼 인버스에는 이런 봉이 있나? 볼까요? 인버스 191개요. 191개. 191개인데 여기 하나 있죠. 여기. 요거 하나 있고, 그 전에는 보세요. 이쪽은 이제 이거는 확인이 안 되고, 그 뒤로 없죠. 이 정도로 티나게 하락한 봉이 없어요. 요게 하나야. 요거 하나고, 이 정도로 티난 봉은, 예, 너무 심해요. 지금 봉이 두 개인가? 이것도 떨어져 있는 건가? 네, 떨어져 있네요. 두 개가 있어. 이제 세 번째죠. 자, 월봉은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네, 지수를 보시면 월봉이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아직 상방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상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봉도 지금 양봉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방인 거죠. 그러니까 월봉도 상방이고 주봉도 상방인 거예요. 작년에 6개월 내렸어요. 6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6개월 내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해 지금 7개월 올랐어요. 7개월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내린 거는 많이 내린 건데, 7개월 오른 거는 작게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올라간 시간이 내려간 시간보다 더 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좀 차트는 엄청 골 때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향이 바뀌려면 얘를 만나야 돼요. 얘를 만나야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추세가 바뀌려면 얘를 만나야 돼요. 근데 지금 얘를 한번 만나긴 만났어요. 그 뒤로 지금 안 만나고 있어. 자, 이게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만약에 한 달씩 쓴다 그러면 얘가 8월이고 얘가 9월이고 얘가 10월이니까 10월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하면 10월까지 가는 거예요. 개인이 매도하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싶으면 개인한테 계속 매도 주고 저가 지키면 10월 달까지 상승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개월 봉은 구조가 달라요. 예? 2개월 봉은 완전히 구조가 다르다고.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의 2개월 봉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공중에 떠 있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위로 가야지만 돼요. 네? 얘는 계속 이렇게 위로 가야지만 봉이 살아나요. 얘가 아래로 방향을 바꾸면 죽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393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방향을 잡으면 393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 방향을 잡으면. 아래로 내려가기 싫으면 계속 위로 가면 돼요. 계속 그냥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야 되는 거지. 예? 개인한테 매도를 줘야 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매수를 안 하면 아래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이걸 그냥 보면 올봉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저가를 지키고 이렇게 올라가면 2개월 봉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월봉이고 요거는 2개월 봉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된다. 근데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쳐박어. 예? 이렇게 쳐박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지고 윗골이 이만큼 달린 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매수한 봉이고 이거는 개인이 매도한 봉이죠. 네. 영상 보시면서 왜 자꾸 수급을 보냐고. 이건 개인이 매수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개인이 매수하면 무너지는 거라고. 지금의 봉은요 그냥 개인이 매수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무너지게 돼 있다고. 개인이 매수로 들어오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외인이죠. 그러니까 외인이 오늘도 보시면 네, 현물 매수하잖아요. 현물을 매수하잖아요. 왜? 자기네들이 만들었거든 이 봉을. 네? 지금 봉을 만든 주체가 기관이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이거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 매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외국인이 매수를 안 넣으면 기관이 매도했을 때 매수 물량이 다 개인한테 넘어가요. 그럼 개인이 매수하면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중간에서 계속 돌려막잖아요. 2차 전지가 빠지면 방산으로 올리고 삼성전자가 빠지면 하이닉스로 올리고 하이닉스가 빠지면 삼성전자로 올리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계속 돌려가면서 막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개인한테 매수가 넘어가는 걸 막는 거죠. 목적이 개인한테 매수가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종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종목이 2차 전지든 철강이든 예? 반도체든 방산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쪽을 공격하면 저쪽을 방어하고 예? 다시 저쪽을 공격하면 이쪽을 방어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돌리는 거예요. 자,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계속 올라가면서 일부가는 계속 쌓여요. 여기 쌓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돈입니다. 돈. 돈의 크기예요. 예, 돈의 크기.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쌓으면 이 매수를 매도로 정리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정리하다가 시간이 가면 봉이 망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408.59로 가야 돼요. 근데 408.59로 가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냐? 이번 달에 외국인이 매수한 돈이 한 6.2조 정도 될 거예요. 한 6.3조. 그러면 이 돈을 매도 쳐야죠. 예? 6.3조를
매도 쳐야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치입니다. 개인은 7조. 개인은 7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머리가 아프죠, 사실. 이걸 보고 있으면. 자, 여기 이 봉, 이게 6월 봉이잖아요? 여기 개인이 매도한 게 없어요. 이만큼 상승하는 동안 개인이 매도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만큼 상승하는데 7조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 봉으로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봉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이 봉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 봉을 지키겠다는 거라고. 여기다가 돈을 다 때려 박았으니까.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죠. 내려가고 싶으면 개인 매수만 하면 돼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매수하면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개인이 매도하면 맞겠죠, 아래를. 자, 저는 주봉이 408.59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요. 408.59.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를 보면 408.59로 갈 수 있어요. 408.59가 7월의 저가입니다. 그리고 3개월 봉의 저가고 2개월 봉의 저가고 단기봉의 저가예요. 여기를 다시 온다라는 거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를 다시 408.59가 다시 온다는 얘기는 6개월 봉이 윗꼬리 음봉, 3개월 봉도 윗꼬리 음봉, 2개월 봉도 윗꼬리 음봉, 월봉도 음봉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를 모르겠어요. 시점이 짧을 거냐 길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만들어진 시간은 8주에 8주. 8주면 2개월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그러니까 8월에 올 수도 있고 9월에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8월에 온다. 만약에 8월 말 정도에 오면 2개월 봉이 망가지는 거고, 9월 달에 오면 분기봉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고점이 어디냐? 몰라요. 모릅니다. 아직 고점이라고 인지할 만한 신호가 없어요. 아직 고점이라고 확신할 만한 신호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월봉이 음봉이냐? 아니잖아요. 그죠? 주봉이 음봉이야? 아니잖아요. 개인이 대량 매수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아직 고점이라는 징후가 없어요. 3316을 못 넘는다. 그러면 뭐 걱정이 없죠. 3316을 못 넘으면 어차피 내려갈 곳은 아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3316이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깝다고.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이 위치까지 가는 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수치랑 멀어져. 예를 들면 3200도 깨주고 3100도 깨주고 3000도 깨져. 그러면 3316이 고점이라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생기지만, 지금은 뭐 3200대에 있는데 뭐 3316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불안해요. 고점이 나왔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못 하겠습니다. 뭐 욕을 먹든 비난을 받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차트 상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 안 보여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고가를 안 넘었으면 좋겠죠. 고가를 안 넘었으면 좋겠지만, 고가를 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징후가 안 보여요.
그래서 답답함이 있다. 일단 내일 주봉 결과부터 보세요. 월봉은 이건 일단 떨어지기 힘들게 만들어 놨다 라고 봐야겠죠. 지금의 월봉은 하락하기 쉽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다 라고 생각해요. 특히 개인이 매도하면 빠지기 힘들어요. 개인이 매도하면 빠지기 힘들다고. 이 상태에서 내리려면 개인이 매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락시키려면 한 달 내내 개인이 매수해야 됩니다. 이 봉을 하락시키려면 한 달 내내 개인이 매수해야 돼요. 그러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매수했다가 매도하면 아랫꼬리 달고 이렇게 감아 올리는 그런 봉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이 3,591억 매수. 근데 외국인이 3,455억 매수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요. 끝없이 사. 그러니까 오늘 기관이 8,250억을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공격하니까 이쪽으로 공격하면 저쪽에서 방어하고, 저쪽으로 공격하면 이쪽으로 방어하고, 그 짓거리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삼전이 내리니까 하이닉스가 올랐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내렸잖아요. 그러면 방산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을 끌어올려 가지고 다 땜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자, 선물은 8,876억 매도예요. 선물만 보면 그나마 조금 기대할 만한데, 와, 현물은 뭐 기대치가 아예 없죠. 현물은 봐서 기대할 게 아예 없어요. 아, 7월달 누적은 거의 역대급이죠. 역대급입니다. 이 정도 금액 매수한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6.3조 매수했고, 개인이 7조를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7조 원 매도한 거는 2023년도 12월 달 말고는 없죠. 7조 이상 매도한 게 없어요. 6개월 동안 매도한 금액이 18조인데, 한 달에 7조 매도했으면 진짜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만큼 내리기 싫다라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뭐 하방 이야기를 해봐야 힘들죠. 자, 외국인이 6.3조 매수했는데 6.3조 보다 더 매수한 적도 있긴 있죠. 근데 이 금액이 월로 봤을 때는 엄청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이게 누적으로 보면 골 때려요. 누적으로 보면 매도야. 누적으로 보면 매도입니다. 아직도 6조 6천억 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딱 하는 행동이 작년 하반기랑 뒤집어서 보면 비슷해요. 26조 매수한 거를 쫙 팔면서 뺐는데, 지금도 반대로 매수하면서 올리잖아요. 매도가 쌓여 있는 걸 매수하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조 정도 샀습니다. 외국인이 10조 정도 샀어요. 많이 샀죠. 그래서 이 돈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외국인이 매도하면 저는 다시 간다고 생각해요. 올라간 길을 다시 되돌아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 내려가는 걸 막겠죠. 지금 금액이 저렴하냐? 저는 절대로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위치가 뭐 주봉으로 보고 일봉으로 보고 뭐 봉을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뭐 월봉으로 봐도 매력적으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더 큰 봉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예, 아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부담스러운 위치에서도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방을 보는 게 바보 같은 행위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위치에서 하방을 보면 바보예요, 바보. 근데 이걸 큰 봉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높은 위치를 예, 유지했던 경우가 2021년밖에 없어요. 2021년 예, 코로나 때잖아요. 예, 그 정도 위치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닌데 문제는 개인이 매수를 하면 쏟아질 텐데 예, 개인에게 매수를 거의 안 줘요. 거의 안 준다고. 외국인이 철저하게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보면 계속 상방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을 주장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죠. 아직 단기적으로 상방이 안 무너졌어요. 예? 아직 단기적으로 상방이 안 무너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지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6살 11개월이에요. 96살 11개월. 지금의 증시의 위치를 나이로 표시하라고 하면 96살 11개월입니다. 96살 11개월. 네. 그래서 자, 이게 96세 11개월. 네. 이게 증시의 나이예요. 자, 요게 월봉입니다. 요게 분기봉이고, 네. 이게 주봉이에요. 그쵸? 네. 자, 월봉으로 보면 6살이죠? 얘가 10살까지 가려면은 4개월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아직 더 나이를 먹어도 괜찮죠. 네. 근데 주봉은 한 달만 지나면 한 살이 증가합니다. 문제는 뭐다? 분기봉이죠. 분기봉은 9살이에요. 9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0세고 20세면 26살이면 청춘이잖아요. 근데 지금 90살이에요. 90살. 그러면 96살이 젊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월봉에 아직 공간이 더 남아있어요. 시간이 남아있다. 이 월봉의 시간이 남아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주봉은 시간을 다 썼어요. 제 입장에서는 주봉은 다 썼어. 얘는. 남아있는 건 월봉이에요. 그래서 월봉이 죽어야 돼요. 월봉이 죽지 않으면 이 시간을 다 허비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다음 달에 월봉이 저가 깨고 무너져.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 다음 달에 월봉이 저가를 깨고 무너진다. 그 얘기는 분기봉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90세가 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월봉을 양봉으로 계속 끌고 가. 그 얘기는 뭐예요? 나 10살 될 때까지 다 채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살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100살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봉을 계속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주봉이 여러 개가 뭐 음봉도 냈다가 양봉도 냈다가 막 반복을 했는데 결국에 월봉을 양봉으로 끝냈기 때문에 지금은 월봉만 봤을 때는 월봉은 아직 상승으로 가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라서 뭐 지금 당장 뭐 내려간다 그런 식으로 바로 주장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와 그러면 이제 충격이 오면 얼마든지 누를 수 있어요. 왜? 지금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뜬 상태에서 하단선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 보세요. 외부적인 충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이 없이 그냥 딱 돈만 갖고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로 돈을 들이밀면 얼마든지 봉을 죽이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이 7월 저가를 깨고 무너진다. 그러면 상승은 끝나는 거죠. 8월이 7월 저가를 깨고 무너지면 저는 상승이 끝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408이 무너지면 393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393. 근데 408을 계속 지금 못 가게 하려고 주봉도 계속 저가 지키잖아요. 심지어 갭상승까지 해요. 음봉해놓고 다음 주에 갭상승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저가 지키려고. 저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저가가 무너지면 종가도 내릴 거기 때문에 저가 깨지고 종가 깨지면 그러면 408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408로 가는 흐름을 안 만들어요. 계속 방어하고 계속 돈으로 들이밀어요. 차라리 그냥 4월달부터 사지. 4월달부터 매수했으면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4월달에는 죽어라 매도하고 5월달까지도 없어요. 5월 28일까지 누적으로 보시면 매도가 아니에요. 매수지. 그리고 6월달에도 매도한 게 없어. 그러니까 4월도 없고 5월도 없고 6월도 없어요. 누적으로 보면 없어. 매도를 하는 게 첫 달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죠. 어쨌든 월봉 마감에 대해서는 하방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자동차는 좀 죽었는데 아직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은 좀 덜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주봉 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녹다운 돼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봉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세 종류의 봉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딱 세 종류의 봉이 있는데 1, 2, 3이에요. 자, 완전히 하락했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봉이 상단선이 이렇게 있고 봉이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요. 상단선이 이렇게 있는데 봉이 이렇게 치솟아 올라간다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봉 찾으라 그러면 2차 전지주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이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있느냐, 폭등하지도 않았고 폭락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딱 중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공간이 그냥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케이스. 얘는 문제가 없어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얘는 문제가 없다고. 왜냐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폭등해서 공중에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떠 있는 경우. 이런 종목이 뭐가 있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 그 다음 마지막 뭐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이 여긴 상관없고 1번과 3번은 다 개인이 매도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개인이 매도해야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개인이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윗꼬리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볼펜까지 내려가겠죠. 그래서 개인이 매수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매수하면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개인이 매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분석과는 정반대로 자금이 흘러가죠. 그래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왜 계속 매수로 들어오겠어요? 아니 매도로 들어오겠어요? 개인이. 외국인이 지금 올라가 있는 이걸 떨어뜨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6개월 봉 보여드릴게요. 자, 6개월 봉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죠? 네, 보세요. 지금 상단선이 있고 그 위로 올린 거라고. 그러니까 개인이 사면 윗꼬리가 달린다고. 네, 윗꼬리가 달리잖아요. 윗꼬리가 달리고 있잖아요. 3개월봉으로 보세요. 3개월봉으로 봤더니 여기도 다 상단선이 있어. 그러니까 개인이 사면 윗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않다고요. 매력적일 경우는 개인이 매도할 때뿐이야. 개인이 매수하면 매력은 싹 사라져요. 왜? 62,600원도 비싸. 근데 지금은 62,000원이 아니라 71,4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라고요. 자, SK 하이닉스 보세요. 지금 3개월봉 볼펜 찍었죠? 볼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소해야 되는데 아직 6개월은 해소가 안 됐죠? 6개월은 조금 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이 매수하면 어디까지 가요? 과열을 해소하는 위치까지 내려간다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도 지금 상단선에 걸려 있죠? 3개월봉 얘도 상단선에 다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근데 얘는 덜해. 각도가 덜하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있겠죠. 자, 이게 현대차예요. 현대차 3개월봉입니다. 상단선 깔려 있죠? 상단선 쭉쭉 깔려 있잖아. 6개월봉도 안 찍었네요, 여기는. 자, 3개월봉은 막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손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올렸다가 개인이 매수로 딱 달라붙으니까 윗꼬리가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대 떨어지고 그러는 게 봉의 환경 자체가 이미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왜 오늘 이런 식으로 내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로 달라붙으면 답이 없어요. 왜? 상단선 위에서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로 딱 달라붙으면 쭉 빼는 거예요. 자, 기아. 똑같죠? 똑같잖아요. 막 상단선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 이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개인이 매수로 붙으니까 훅 빼는 거예요. 자, 포홀. 자, 포홀은 좀 덜해요. 덜해. 그럼 6개월봉 볼까요? 6개월봉 어떤, 6개월봉 심해. 그죠? 6개월봉 심하잖아요. 얘도 상단선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개인이 매수로 붙으면 안 된다고. 네? 개인이 매수로 붙으면 무너진다고요. 개인이 매수로 달라붙으면 이게 쭉쭉 빠질 수밖에 없다고. LG화학. 자, 똑같죠? 네. 얘도 6개월봉 보면 상단선만 쫙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개인이 매수로 달라붙으면 안 된다고. 개인이 매수로 달라붙으면 무너지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성물산. 6개월봉 공중에 떠 있죠? 네? 공중에 떠 있잖아요. 볼배를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예? 삼성물산을 보고 이거 매수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밖으로 나갔잖아. 밖으로 나가 있는 봉은 보유의 대상이지 매수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올라. 왜 올라요? 개인이 매도하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할 때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개인이 매수하는 순간 훅 빠지는 거예요. 얘나 하이닉스나. 그죠? 자, 삼성 SDI. 최근에 빵빵 올랐죠? 빵빵 올라서 이제 상단선에 왔어요. 이제 온 거야. 네? 3개월봉은 그나마 덜하고 6개월봉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개인이 매수로 달라붙으면 누르기 좋죠. 그래서 2차 전지, 2차 전지주는 6개월 내내 개인이 매도해야 돼요. 6개월 내내 개인이 매도해야 된다고. 왜냐면 6개월봉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개인이 매수로 확 달라붙으면 다 윗골이 되는 거예요. 자, KB금융지주 보세요. 하늘에 떠 있다니까. 예? 하늘에 떠 있다고요. 얘 얼마까지 빠져야 돼? 96,000원대까지 빠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 추천할 수 있어요? 없어. 근데 이걸 안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돼? 예. 외국인이 여기다 대고 현물 매수 들이밀고 어떻게 해요? 개인한테 현물 매도를 시키면 되죠. 그러면 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금융주가 좋다고 생각하고 개인이 현물 매수로 달라붙었다? 그럼 얘는 96,000원대까지 빠져야 되는 거죠. 예. 신한금융 똑같죠? 공중에 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공중에 떠 있죠? 네, 떠 있어요. 얘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올라가나 내려가나 얘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로만 붙으면 돼. 자, 얘도 공중에 떠 있어요. 로템 다 공중에 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개인이 매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개인이 매수 안 하고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떠서 올라가요. 공중에서 뜬 상태에서 올라가요. 네?
공중에서 뜬 상태에서 올라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개인한테 매수를 확 넘기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매수가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 개인에게 매수가 넘어가야 과열된 종목도 무너지고 상단선 위에 있는 종목도 무너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개인이 매수하는 종목 있고 매도하는 종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로 달라붙으면 외국인이 매수로 달라붙은 종목은 안 빠져. 개인이 매수로 달라붙은 종목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매수하고 개인도 매수하면 개인 매수 종목은 빠지고 외국인 매수 종목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막기가 돼요. 네. 이제 제 생각을 다 전달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는 잘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종목이 싼 게 없어요. 다 비싸요. 근데 비싼 구조가 달라. 과열 종목도 있고 상단선 위에 있는 종목도 있어요. 종목이 유형이 다르다고요. 네, 그런 종목을 봤을 때 걔네들의 상승을 유지하는 방법은 계속 외국인이 공급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매수를. 그런데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 끝내고 돈 빼? 그러면 다 쏟아지는 거예요. 네. 자, 증시가 올라가려면 계속 외국인이 공급하겠죠. 개인은 매도할 거고요. 개인이 매수세로 붙어. 근데 매수세로 붙어도 1조는 붙어야 돼요. 1조를 붙어야 전방위적으로 다 매수하는 꼴이 되지. 3천억 가지고는 일부는 매수할 수 있어도 전체는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리면서 계속 돌려막기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락하려면 개인에게 확실하게 물량이 매수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7월 분석 여기서 마감하고요. 오늘 결론은 안 좋다예요. 아직 상방에 유리하고 하방에 불리하죠. 확실하게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봉만 살려놓은 꼴이에요. 주봉을 죽이기 전에 월봉이 살아났죠. 그래서 이제 하락하려면 개인이 현물을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월봉이 저가 지키는 한 사세요. 월봉이 저가 지키는 한 사시면 됩니다. 주봉이 저가 깨져도 월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